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과 영어책 읽기를 하면서 제가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은 바로 문학을 해야 될 건가? 비문학을 해야 될 건가? 비문학을 해야지 시험을 잘 못했나? 또 비문학을 하면서 남자아이들이 지식 습득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원서 읽기를 하면서 제가 정해둔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까? 그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학을 먼저 해야 될 건가? 비문학을 먼저 해야 될 건가?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보 습득, 지식 습득을 하고 지식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뭔가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자면 문학이 먼저고 비문학이 나중입니다. 선 문학, 후 비문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되게 저희가 좀 어렵고 쉽고 재미있고 재미없고는 아이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문학을 선호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문학을 먼저 많이 읽어 나갈 거고, 비문학을 선호하는 아이들은 비문학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우선순위, 선후 관계를 먼저 알 수가 있으면 아이들이 영어 원서 읽기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문학, 후 비문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숫자로 표현을 해보자면 비문학은 1, 3, 5, 7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그쵸? 9, 11, 13, 15 이 정도의 순서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글이 전개가 되고 어떤 글이 나올 건지가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에 쓰는 일종의 형식이 있죠. 그래서 그 형식에 맞춰 쓰는 게 비문학이고요. 문학은 1, 3, 5, 7이 나오고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3이 나올 수가 있고요. 15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갑자기 21 정도 튀어나온 다음에 13, 15, 17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아이들이 글을 읽어나갈 때 비문학은 1, 3, 5, 7, 9, 11, 13, 15 이런 형식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문학은 1, 3, 5, 7, 9가 나오고 나서 어떤 게 나올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려움의 정도로 따지면 문학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언어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문학을 아이들이 먼저 읽어 나갈 수 있으면 비문학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문학을 먼저 읽어서 풍부한 어휘와 풍부한 문장,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들을 아이들이 찾아 나간다면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어려움의 정도를 못 느낄 겁니다. 하지만 비문학을 읽을 때는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비문학의 형식을 아이들이 배우기만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비문학 읽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문학, 후 비문학에서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왠지 문학의 단어가 쉬울 것 같다. 비문학의 단어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학의 언어와 비문학의 단어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CSI 미국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도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면 그거는 분명히 논픽션의 단어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전개되는 방식은 문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통해서 비문학의 단어를 배워가고 비문학의 문장을 배워가는 것과 비문학을 보면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재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문학이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 속에서 어휘들을 익혀나가고 문장들을 익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편견이 판타지죠. 우리 어머님들의 모든 로망인 해리포터나 퍼시 잭슨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실제 비문학에서 쓰일 수 있는 어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판타지는 너무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꺼려하는 것 같은데요. 판타지가 읽어내는 재미는 있지만 생각보다 어휘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어휘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찾아 나가냐면 제가 지난번 영어 단어 공부하기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단어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문학, 후 비문학의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문학을 시작해야 될 시점은 언제가 좋냐면 비문학의 시작 시점은 아이들이 초기 챕터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초기 챕터스 정도를 아이들이 읽어 나가면서 비문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초기 챕터스 정도에서 시작을 해 주면 좋아요. 레벨을 약간 하향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학년 3 학년 정도의 초기 챕터스를 읽고 있다라고 하면 약간 한 단계 낮춰서 비문학을 읽어 나가면 아이들이 일단 어휘의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 정도 낮춰서 하면은 초기 챕터스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했던 일상의 스토리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스토리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한 단계 낮춘 비문학 내용이 있는 2점대의 리더스에서 많은 어휘와 문장들을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초기 챕터스, 문학을 먼저 하면서 비문학을 아이들이 따라오게 하는 방식으로 가면 충분히 비문학도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서 리딩 교육 10년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James Reading Together. 오늘도 리딩 투게더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